여기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한 남자 김수찬 PD가 있습니다. 1992년 부산 소재 한 여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비디오를 촬영하고는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끔찍한 현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 비디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검사들 사이에서 살인 사건에 관련된 증거 영상물 중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함의 수위가 높아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상물들을 마루이 비디오라고 한대요. 아무튼 그런 영상물들이 검찰청 지하 보관소에 봉인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긴 있었는데 한때 검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마루이 비디오.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요. 그때 귀신 들리는 비디오 내면서 다들 신기해서 돌려봤어요. 이상하게 찍혔던 거죠. 거울에 누가 왔다가 사라지는데 남학생 얼굴 같았어요. 시청률에 목마른 방송국 PD에게는 귀신 들린 비디오만큼 구미 당기는 일은 없죠. 수소문 끝에 손에 넣게 된 마루이 비디오. 자자, 그럼 기대하시고 플레이. 뭐에 홀린 듯 행동하는 남성. 그리고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다름 아닌 거울 속엔 또 다른 의문의 남성이 발견된 것. 이 남자는 왜 비디오에 찍혔을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자 주변을 수소문하던 김 PD. 결국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 집에서 사람이 좀 죽어나갔다는 거야. 그 일이 있고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폐가를 팔아가 이어와서 여관 건물을 샀지. 그럼 그분은 지금 어디 사시나요? 지금 그 건물 꼭대기층에 살고 있지. 곧장 여관 주인 조용태 씨를 만나러 가는데 아미동에 소유하셨던 폐가를 팔고 넘어오셨다고 하던데요. 예, 맞아요. 그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갖고 그 아들이 엄마도 죽이고 여동생도 죽이고 지는 지 몸에 불을 질러 자살하고 그때 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것은 바로 부산 아미동 일가족 살해 사건. 17세 미성년 아들이 어머니와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뒤 본인은 현장에서 분신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집에 아버지는 안 계셨나요? 없었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조용태 씨는 어떻게 폐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 나고 나서 딱히 상속받을 인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상속받았죠. 선생님께서는 그 집이랑은 어떤 관계시길래? 먼 친척이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던 중 접한 뜻밖의 소식. 피해자 조은미 양의 친구로부터 듣게 된 그 이야기는 은미랑은 1학년 같은 반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고 또 은미가 놀러 오기도 하고 사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집에 놀러 갔는데 하필 그날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는 바람에 다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요? 네. 그 집엔 아버지가 안 계신 걸로 알고. 아니에요. 그 집에 아버지 계셨는데. 분명 여관 주인은 인터뷰에서 그 집 아버지가 예전에 죽었다고 했었는데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미궁에 빠진 진실. 그때 당시 살인사건 참고인의 녹취와 매우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 집 엄마한테 돈 빌린 게 있었어요. 그날 돈 갚기로 한 날인데 못 갚을 것 같아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왔어. 집에 들어갔는데 온통 피투성이고 불에 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서 무섭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 일나고 장남이 그래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집에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건 나고 남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니 이게 무슨... 그 남자는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재산 다 말아먹고 영안한다는 말도 있고. 아니 여관이라면 조용태 씨인데 분명 자신을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던 그였지만 진실은 새아버지였던 겁니다. 김 PD는 다시 조용태 씨를 만나러 갔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조용태 씨 일가가 살았던 폐가를 조사해 보기로 하는데 그곳은 당시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감정 교복에 모자 늘려쓰고 그랬거든. 사건을 벌인 장남 조경호 씨의 사진 속 얼굴은 소름 돋게도 비디오에 담긴 거울 속 남성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폐가에 다녀온 이후로
팀원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폐가에서 악귀라도 따라온 걸까요? 어쩔 수 없이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하는데 저기 저 사람 누구예요? 저기 사진 보고 있는 여자. 같이 취재하는 후배기자입니다. 저 영화 들린 사진. 저거 왜 만져?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독감 걸렸다 그래서. 역시 이래서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살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폐가를 찾은 취재팀.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곧바로 홀령을 불러보기로 하는데 빠르게 반응하는 무언가.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그 순간 의문의 굉음이 들리고 밖에서 난 소리 같은데요? 곧장 밖으로 나가 소리의 정체를 확인해 보는데 못으로 누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때 우린 이 취재를 그만뒀어야 했다. 한편 모두가 폐가에 갔을 때 편집실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은 영혼 들린 사진을 만졌던 후배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확인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여기 누가 있는 것 같다고.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곧바로 그녀의 집에 찾아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CCTV를 이용해 그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렇게 도착한 이곳은 여기 폐가 마을이잖아. 처음 사건이 벌어진 폐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녀의 행적을 따라온 김 PD. 급기야 의문의 재단에까지 다다른 남자. 그곳에는 조경호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 묻은 손?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서서히 고개를 돌리고 과연 부산 아미동 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한 맺힌 귀신이 한 짓일까요? 한국형 파운드 푸티지 장르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쓴 영화 마루이 비디오의 충격적인 결말을 지금 바로 B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